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황진범입니다. 자, 이번 제 2022년 5회차, 즉, 7월달 문제입니다. 자, 풀이 해설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7월달, 11월달 거를 이제 남겨두고, 제가 지금 작업을 하게 된 게, 현재 지금 9월 19일자에 지금,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자, 향후 이후에 제 2022년도 자료를 많이 보아주셔서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자, 총 40문제에 해당하고요. 이번 문제는 1번 문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10번까지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자, 문제 1번입니다. 자, 다음 중 재무상태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재무상태표의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큰 항목부터 배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 다음에 2번. 재무상태표 회사의 자산 및 이에 대한 채권자의 주주의 몫을 구분하여 표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1번하고 2번을 먼저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무상태표는 유동성 배열법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죠. 유동성 배열법의 뜻이 뭐예요? 현금화가 빠른 순으로 배열을 한다라는 설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에 대한 얘기는 맞아요. 근데 2번은 회사의 자산 및 이에 대한 채권자의 그 다음에 주주의 몫을 구분하여 표시한다. 채권자의 몫이 이제 어떤 거냐라고 했을 때,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즉 외상 및 출금 쪽에 이제 해당할 수도 있고, 외상 및 입금 쪽에 이제 해당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내가 해당하는 부분은 외상 및 입금. 그러니까 채권자의 몫이라면은 우리가 돈을 줘야 될 의무가 있는 채권자의 몫. 외상 및 출금의 입장에서는 내가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뜻하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채권자의 몫은 둘 다 해당될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외상 및 입금 쪽으로 보는 게 더 맞고요. 그래서 이제 이 현금 보유액과 그 다음에 유동 자산의 규모, 그 다음에 이제 뭐 단기 순이익에 해당하는 구분도 있겠지만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주주의 몫은 오직 단기 순이익의 몫을 갖고 있는 거죠. 어떤 거예요? 혹시 우리 EPS 혹시 배운 적 있죠? EPS가 주당 순이익, 이게 이제 주주의 몫을 또 의미를 한다라고 제가 이 회차에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11월 달인가 아마 그 문제가 나올 거고요. 그래서 이 EPS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 주주의 몫을 또 구분하여 표시한다는 게, 즉 자본의 뜻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재무상태표와 차변 대변의 합계는 항상 일치한다. 그 다음에 4번은 재무상태표는 과거의 일정 기간에 대한 경영성과를 집계한 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영성과, 이 맞을까요? 저는 경영성과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 경영성과는 수익과 비용에 대한 회사의 성적표를 의미한다고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편이고, 그 다음에 단기 순이익을 의미를 한다라고 저는 설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에 대한 부분은 차변과 대변의 이제 금액이 맞아야 되는 거는 맞고요. 4번에 대한 부분은 수익 비용에 대한 표현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얘기는 손익계산서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4번은 아닙니다. 재무상태는 일정, 기간도 틀렸죠. 시점입니다. 재무상태표는 시점을 뜻하고요. 그래서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표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르지 않은 것은 4번을 뜻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2번입니다.
주식회사 3일은 2023년 1월 1일에 자산 20억, 부채 14억의 재무 상태로 창업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이제 운영하는 단계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자본은 얼마예요? 자산에서 부채 빼면은 자본 얼마죠? 그렇죠. 6억이 되는 거죠. 자본은 6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끊어서 보시고요. 자, 회사는 영업 활동을 통하여 2023년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의 단기 순이익 5억 원을 기록하였다. 5억입니다. 와우, 처음 창업치고 잘한 거예요, 엄청. 원래는 이게 제가 좀 잡담이긴 하지만 원래 실제 이제 영업을 시작하면은 처음에는 단기 순손실로 무조건 시작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업을 계속 이제 꾸려나가고 그 다음에 수익이 이제 왕창 올라가는 시기가 있거든요. 그 시기까지만 딱 버티면은 창업했던 이 금액 비용들에 대한 단기 순이익을 다 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창업할 때는 원래 손실을 기록할 수밖에 없지만 이 회사는 처음부터 이제 시작해서 단기 순이익 5억 원 이제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잘한 거죠. 그래서 엄청 잘한 거고. 자, 그래서 2023년 중 상기의 손익 거래 외에 다른 거래가 없다고 한다면 2023년 12월 31일 현재 재무 상태표상 자본 총계는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는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은 자본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거는 이제 창업 단계이기 때문에 기초로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기초 자본은 6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익에서 비용을 빼니 단기 순이익이 5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5억을 기록을 했대요. 1번은 뭐예요? 자본 등식이죠. 그 다음에 2번은 손익법이죠. 세 번째는 재산법. 자, 한번 봅시다. 자, 세 번째는 이거죠. 기말 자본에서 기초 자본을 빼면은 단기 순이익이다. 이거에 대한 설명이죠. 우리 이때까지 이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금액으로만 나왔다가 이번에 말로 다 풀어서 나온 문제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또 같은 문제가 또 출제되었다. 근데 말만 다를 뿐이다 라고 얘기하고 싶고요. 그래서 단기순이익은 5억입니다. 그래서 단기순이익 5억, 기초자본 6억이니까 그러면은 단기순이익 5억 되려면은 기말자본 얼마 돼야 돼요? 그렇죠. 역으로 더해버리면 되죠. 얼마냐면은 11억이 됩니다. 그래서 기말자본은 11억을 뜻하고요. 그래서 2번의 답은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3번입니다. 자, 주식회사 3일의 재무 상태가 다음과 같은 경우 순자산, 자본 총계는 얼마인가? 입니다. 이 문제는 11월 달에 해당하는 문제도 나온 바가 있고요. 아마 그대로 나왔을 건데 제가 봤을 땐 맞네요. 거의 그대로 나왔네.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재고 자산은 자, 이게 자산인지 부채인지 먼저 이제 분류를 시키는 거예요. 자, 재고 자산은 자산에 해당이 되고 유형 자산은 자산으로 끝내니까 자산, 매출 채권은 받을 수 있는 권리 자산, 현금 자산, 차입금 부채, 미지급금 부채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순자산 자본 총계는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은 자본이 되니까 일단 첫 번째는 자산이 어떤 거고 부채가 어떤 건지 그거를 먼저 파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산은 어떤 겁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재고자산, 그 다음에 유형자산, 그 다음에 매출채권. 이제 현금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총 4가지가 되고요. 그래서 부채는 차입금, 미지급금,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는 이제 순자산, 자본 총계는 얼마입니까? 물어보면은
자산에서 부채를 빼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총액이 얼마인지 다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고자산, 유형자산, 매출채권, 현금 780만원입니다. 그래서 전체 총액은 780만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차입금, 미지급금으로 되어 있으니까 280만원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빼주면 되죠. 그러면은 기말자본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780만원에서 280만원 빼면은 기말자본은 500만원이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2급 문제 4번입니다. 자, 다음 중 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지 않은 거래로 가장 옳은 것은 입니다. 경영성과라고 하면은 어떤 걸 의미를 하냐? 수익과 비용을 뜻하는 거죠. 우리 아까 1번 문제 때 제가 적은 바가 있지만 경영성과는 수익과 비용을 나타내는 손익계산서를 뜻합니다. 자, 문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1번. 자, 한번 봅시다. 주주들에게 배당금 5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입니다. 배당금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배당금을 받는 사람 입장이냐, 주는 사람 입장이냐를 봤을 때, 배당금을 주는 쪽은 이 자본 쪽으로 이제 보셔야 되고요. 배당금을 받는 쪽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은, 이거는 수익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계정 과목은 자본이지만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 이제 나가면서 거기에 이제 미지급 배당금으로 처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주식 배당은 미교부 주식 배당금으로 해당을 이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미지급 배당금은 부채이고 미교부 주식 배당금은 자본으로 봐요. 그래서 이게 다르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받는 쪽은 수익이라 계정 과목은 배당금 수익으로 회계 처리해요. 배당금 수익은 수익 계정 과목이니까 내가 배당을 받는 쪽이다 그러면 수익이고, 배당을 주는 쪽이라고 하면은 부채 또는 자본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아닙니다. 배당을 받는 쪽이 아니죠. 주는 쪽이죠. 자, 그 다음에 2번. 창립 기념일 선물로 직원들에게 20만원의 상품권을 지급하다 입니다. 이거는 복리후생비로 보시면 돼요. 직원들에게 20만원의 상품권을 줬다라고 하면은 이건 복리후생비로 처리를 하시면 되고요. 이건 비용이죠. 그래서 4번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제 비용이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자, 거래처에 상품을 판매하고 약속어음을 지급받다입니다. 어음 받은 거는 받으러음으로 처리하시면 돼요. 게다가 물건을 산 게 아니고 판매를 한 거기 때문에 상품 매출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이거는 수익이 해당이 되죠. 상품 매출은 수익이니까 해당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업무용 승용차에 5만원의 기름을 주유하고 법인카드로 결제했답니다. 법인카드 결제는 미지급금으로 처리를 하시면 되고요. 그때 꼭 미지급금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고 원재료나 상품은 외상매입금 처리도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업무용 승용차에 5만원의 기름을 주유했다라는 뜻은 차량을 유지한 거죠. 그래서 계정 과목은 차량 유지비로 처리하시면 돼요. 차량 유지비는 뭐예요? 그렇죠. 비용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유추하면서 문제를 보셔야 되는 문제고,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영 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거래 정답 몇 번이에요? 그렇죠.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2급 문제 5번입니다. 자, 회계의 순환 과정이란 거래의 인식에서 시작하여 회계 처리를 하고
결산 작업을 거쳐 재무제표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의미를 합니다. 이거는 11월달 문제에도 나온 문제인데 11월달 문제는 거래, 분계, 원장 정기, 총계정 원장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던 형태고요. 이 문제는 말이 조금 변형되어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회계 순환 과정에 대한 얘기를 소론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줄 한번 봅시다. 회계상 거래를 인식하기 위한 조건은 그 거래가 회사에 무엇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 그러니까 거래가 되려면은 무엇에 영향을 미쳐야 돼요. 뭐예요? 우리 혹시 회계관리 2급이나 전3회계 2급 인터넷 강의라든지 학원에서 들었겠지만 거래로 인식을 하려면은 반드시 재산의 증감이 있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거래가 회사의 재산 증감에 영향을 미쳐야 하고 라고 이제 저도 그렇게 설명을 하고 다른 데에서도 그렇게 설명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 상태를 의미를 하는 거죠. 자, 답은 1번이겠네요. 그래서 그 금액을 어떻게? 당연히 돈으로 측정해야 되죠. 그래서 금액으로 측정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빈칸에 적절한 거는 몇 번입니까? 라고 하면은 정답은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3번, 4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금액으로 설명하는 거지, 우리는 회계 실내는 항상 금액으로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자, 회계관리 2급 문제 6번입니다. 분계한 내용을 계정 과목별로 옮겨놓은 절차를 전기라 하며 이들 계정이 설정되어 있는 장부를 총계정 원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 전기와 총계정 원장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전기의 뜻은 뭐예요? 지지직 전기예요? 아니죠. 뭐예요? 옮겨 적는다라는 한자어죠. 이게 한자어입니다. 그래서 전기. 옮길 전자, 기록할 기자인가 그렇거든요. 예전에 제 고등학교 회계 때 선생님이 좀 거의 이제 퇴직 전 이제 거기라서 예전에 한자어를 많이 설명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옮겨 적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고등학교 회계 때도 이렇게 들은 바가 있고요. 자, 그래서 옮겨 적는 거고 지금은 안 하죠. 왜냐하면 전산화 시대에 이거는 좀 동떨어진 문제이기도 하고 그렇다 보니까 하지는 않아요. 자, 그렇다 보니, 자, 그래서 총계정 원장이라고 하고, 그래서 총계정 원장을 이용하여 얻을 수 있는 효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총계정 원장의 그 다음 단계가 뭔지 아십니까? 그렇죠. 수정전 시산표죠. 이 단계를 가기 위한 절차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한번 문제 6번, 자, 1번부터 4번까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1번. 계정 과목별 증감 변동 현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정 과목의 증감 변동 사항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저는 맞다고 봐요. 왜냐? 지금은 설명을 안 하지만, 인터넷 강의라든지 회계관리 2급에서 설명 안 하겠지만, 전기라고 하면은 이제 그 정식 작성하는 방법하고 약식으로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정식으로 하려면은 진짜 그리면은 빡세거든요. 그래서 약식으로 많이 하는데 이건 많이 봤을 거예요. 이렇게 T자로 이렇게 하는 거. 이거 많이 봤죠. 이 T자라는 거. 그래서 이 T자로 했을 때 현금으로 했을 때 현금이 들어오는 금액 라라라라 적고 현금 나간 금액 라라라라 나가 적고 그 다음에 미지급금이라고 하면은 돈 안 준 금액 돈 안 준 금액 따라라라 적고 그 다음에 돈 준 거 해가지고 따라라라 적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복리후생비다. 복리후생비는 대변에 못 들어가거든요. 무조건 계정 마감하기 전까지는 대변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복리후생비가 발생주에 의해서 발생된 금액 따라라라 이렇게 다 적는 거예요. 그러면은 계정 과목이 돈이 들어왔고 나갔고 돈 안 주고 돈 주고 그 다음에 발생되고 이러한 부분에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가 맞게 돼요? 틀리게 돼요? 이렇게 보면 맞다고 보면 돼요. 계정 과목별로 보면. 그래서 총계정 원장에서는 증감 변동 사항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기말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작성에 필요한 기본적 자료를 모을 수 있다. 이게 맞아요. 왜냐하면은 시산표를 거쳐서 이제 결산 분기를 할 수 있는 거리를 제공하면서 그 다음에 수정 후 시산표로 가잖아요. 근데 이 시산표 자체가 도움닫기예요. 도움닫기. 그러니까 축구로 따지면은 1도움, 나중에 이제 1도움을 주고 그럼 1골 넣는 자체 그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축구로 따지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도움을 주면서 이제 재무상태표나 이제 손익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이제 도움 자체가 이제 다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자료를 모을 수 있다는 건 맞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회사 전체의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를 개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솔직히 저는 개괄이라는 뜻을 잘 모르거든요. 저는 전 말 자체 표현을 잘 못하는 편이라 그래서 뭐 그냥 파악할 수 있다는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재무 상태 경영 성과는 계정 과목을 통해서 이 잔액이 얼마 남았고 이렇게 어떻게 증감되고 어떻게 확인할 수 있고 이걸 다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파악할 수 있는 재료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4번이 틀렸습니다. 단기와 정기의 계정 분석이 용이하다. 아니에요. 계정 분석이 용이를 하다는 거는 사실 총계정 원장에서는 단기만 보기 때문에 사실 정기 거는 못 보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으로 봤을 때 이제 정기 거도 이제 용이하다는 거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뜻하는 내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에 해당하는 내용은 안 맞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회계관리 2급 문제 7번입니다. 아래의 보기에 해당하는 거래는 어느 것인가? 입니다. 자산의 증가, 부채의 증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돈을 받았다는 게 아니고요. 이제 무슨 구입을 했는데 돈 안 준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산의 증가는 내 재산을 구입을 했잖아요. 돈 안 준 거예요. 그래서 구입하고 돈 안 준 거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은 이거죠. 그러니까 물건 구입하고 돈 안 준 거. 자, 1번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은행으로부터 설비 투자 자금을 차입하였다. 이 계정 과목이 이제 차변에 현금으로 처리하고 대변에 단기 차입금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현금은 자산의 증가가 되고요. 단기 차입금은 부채의 증가가 돼요. 그러니까 1번이 답이 되는 거고요. 2번은 이제 분기의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은 주식 발행하여 현금 조달을 했기 때문에 계정 과목은 차변의 자산의 증가로 처리하지만 대변에는 자본의 증가로 처리합니다. 자, 그 다음 3번은 과거에 외상으로 매입한 거 현금 지급했으니까 대변에는 현금이기 때문에 자산의 감소로 처리하게 돼요. 그러면 차변에는 뭘로 처리해요? 외상 매입금이니까 부채의 감소로 처리하게 됩니다. 이렇게 처리하고요. 그 다음에 대여금에 대한 이자는 현금 수취했으니까 자산의 증가이지만 이자를 받은 거는 내 수익이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수익의 발생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2급 문제 8번입니다. 자, 주식회사 3일에 단기말 유동자산과 유동부채 내역입니다. 기말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계정 과목과 금액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이 문제는 현금 및 현금성자산, 매출채권, 매입채무, 당좌자산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한번 하나하나씩 한번 보도록 할까요?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매차 이제 몇 번 나온 바가 있지만 현금, 그 다음에 당좌예금, 그 다음에 보통예금, 그 다음에 이제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자산, 이렇게 이제 얘기를 제가 몇 번 했던 바가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문제 형태고요. 그래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제가 네모자로 한번 체크하자면은 이렇게 돼요. 어떤 거냐면 타임 발행수표는 현금이고요. 자, 그 다음에 당좌이금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총 얼마냐면은 20만 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얼마예요? 22만 5천 원으로 예,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1번이 틀렸다라고 예,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매출채권입니다. 매출채권은 외상 매출금과 받을 어음의 합침 용어가 매출채권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회계관리 2급은 매출채권으로 많이 표현을 하죠. 그래서 외상매출금, 받을 어음의 합친 용어를 뜻한 표현이고요. 자, 그래서 외상매출금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50만원이 맞아요. 그래서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 3번 매입채무입니다. 매입채무는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의 합침용어가 됩니다. 그래서 매입채무가 되고요. 매입채무는 외상매입금 30만원과 지급어음 3만원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개 합치면은 33만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맞고요. 예, 마지막 당좌자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좌자산은 현금과 관련 있는 자산을 뜻합니다. 뭐 어떤 거냐면은 뭐 현금, 당좌이금, 보통예금, 외상매출금, 뭐 미수금, 선급금, 가지급금 뭐 이런 걸 뜻하기 때문에 그래서 당좌자산은 어떤 거냐면은 여기 외상매출금, 당좌예금, 그 다음 타임바잉 스펜이 현금이니까 요 세 개를 뜻합니다. 그래서 얼마냐면은 72만 5천원 이게 당좌자산 총액이 되고요. 그래서 틀린 거는 어떤 거냐 라고 했을 때 정답은 1번이 틀렸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2급 문제 9번입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3일의 재무정보입니다. 주식회사 3일이 기말 결산 시 인식해야 하는 대손상각비는 얼마인가 입니다. 대손상각비를 뜻하고요. 자, 문제 한번 읽어볼까요? 3일에 기말 매출채권 잔액은 20만원이고 기말 대손 추계액은 2천원이다. 이게 설정금액이죠. 이제 설정액이 되고요. 그래서 2천원만큼 내가 설정을 할 건데 거기에 기존의 대손 충당금이 1,000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아리 신주단지에 여기에 딱 이렇게 1,000원이 딱 모셔져 있는데 내가 이번에 적립을 2,000원까지를 적립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은 기존에 있는 1,000원이 있으니까 얼마만큼만 더 채우면 돼요? 그렇죠. 기존에 1,000원이 있으니 플러스 1,000원만큼 더 채워주면 돼요. 그래서 설정하는 대손 상각비는 얼마예요? 보충법에 의해서 1,000원만 더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회계관리 2급 문제 10번입니다. 자, 회사가 다음과 같은 성격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업에게 기준상 분류로 가장 옳은 것은입니다.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유가증권은 이때까지 몇 번이고 몇 번 이제 나온 적이 있죠. 그래서 어떤 거냐면은 이제 시세 차익 목적 단기간에 하겠다는 그거 단기 매매 증권, 그 다음에 장투 목적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매도하는 증권, 그 다음에 사채를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입니다. 만기 보유 증권. 그 다음에 회사를 지배할 목적입니다 라고 하면은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입니다. 사실 만기 보유 증권은 솔직히 말해서 유가증권이라고 보기는 좀 애매하긴 하지만 사채를 만기일까지 보유할 수 있는 이제 증권 쪽이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넣었고요. 지분법인 경우에는 유가증권이라고 보다는 회사를 M&A 하겠다는 목적이 좀 더 강하죠.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넣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가장 옳은 것은입니다. 채무증권이랍니다. 채무증권. 뭐예요? 만기보유증권. 근데 매도하는 증권도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채무증권은 만기보유증권이 강하고요. 만기 및 상환금액이 확정되어 있답니다. 나는 이 사채를 만기까지 보유할 수 있는 적극적인 의도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은 만기보유증권. 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때 디귿이 반전을 일으켜요. 뭐냐?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불안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만기까지 내가 보유하겠다고 하면은 만기 보유 증권이지만 만기까지 보유를 안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매도하는 증권이 돼버려요. 이렇게 돼버리죠. 그래서 매도하는 증권을 바뀌어버립니다. 왜냐? 만기까지 보유할 능력이 있습니까? No. 그 매도하는 증권. 이렇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단기간 내에 매매 차익 목적으로 취득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단기간이라고 하면은 단기 매매 증권으로 종결이 되겠지만 근데 단기간의 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 여전히 만기까지 적극적인 보유 의도는 없기 때문입니다. 있다고 하면은 만기 보유 증권이지만 없어요.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으로 봅니다. 3번이 답이 아닙니다. 만기까지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다음은 3번이 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